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운 병원비 때문에 보험 가입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병력이 있으면 부담보호 할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병력이 있어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병력 있으신 분들 특히나 강의 시간 집중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고민 있으시거나 리모델링 점검 원하시는 분들 모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2번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유병력자도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모르시고 계셨던 또 그 이슈 상품을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타이틀은 유병자 할증 없는 저해지 보험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가지고 계셨던 여태까지 이제 어떤 만성 질환을 앓고 계셨던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 또 유병자로 가입하셨던 그런 보험들 또한 이렇게 증권을 좀 비교해 보시고 내가 이미 가입했던 보험과 비교를 해 보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상품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표준으로 가입했던 보험료가 있죠. 보험료에 우리가 30% 이상 할인된 금액을 말하는 게 저해지, 무해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해지라고 하고 네, 저해지라고 합니다. 네, 예, 똑같습니다. 네. 단지 납입 기간 안에만 해지환급이 발생하지 않지만 해지환급이 우리가 납입 기간 끝나는 동시에 해지환급이 우리 표준형으로 가입했던 그 보험료보다 월등히 100%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기 때는 100% 환급이 되지는 않지만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보험이 끝나는 건 아니겠죠.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은 100% 이상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해지에는 맞지는 않지만 가장 지금 현재 어린이 보험에, 이제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린이 보험인데 저해지 상품인데다가 저해지 보험인데다가 뇌혈관이라든가 허혈성, 그 다음에 유사암, 우리가 일반 암에 대해서는 납입 면제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유사암에 대해서는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이 없었을 겁니다. 여태까지 아마 그 보험 역사상 유사암으로 면제를 받는 보험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살펴보셔도. 그래서 지금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뇌질환,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상세 불명에 대한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 예, 우리 보통 이제 뭐 뇌에 까리가 꼬여서 혈관이 꼬여서 까리가 생기는 그런 뇌혈관으로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이거는 원인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게 수술을 할 필요도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뇌혈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장, 예, 협심증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협심증으로 진단이 나오면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납입을 해준다. 그 뜻이에요. 납입 면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이 보험에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그 보험에 탑재가 돼 있어요. 이거는 보험료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아마 그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화면은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어린이 보험에 이런 탑재 기능이 생겼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저해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병자인데도 지금 조건이 없어요. 예, 우리 치매 진단만 안 받으시면은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같은 간병비, 치매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저해지라서 보험료가 표준형보다는 30% 이상 저렴합니다. 그리고 치매 보험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가 경도 치매를 좀 많이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유형의 보험이 있고요.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경도나 중증도나 진단비도 받으시고 플러스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내가 종신토록 받는 거예요. 사망할 때까지.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그동안에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해지를 했을 때 내지는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이 안 나왔었던 게 그게 무해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해지 환급형에 보이시죠? 네. 보시면 중간에 해지 환급이 없어요. 해지를 하셨을 때. 그죠? 그런데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 동시에는 해지 환급이 130% 이상이 나옵니다. 네. 그냥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적금 환급보다는 많이 나온다고들 생각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좀 더 보장을 제대로 받는 그런 시기에는 사실 해지 환급이 150%가 넘어요. 150%. 네. 그렇다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내 자녀한테 뭐 어찌 보면 장제비로 쓰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사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사망할 수도 있고 5년 안에 사망할 수도 있고 10년 이후에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3개월 기준이거든요. 3개월 납입을 하시고 3개월 정도에 사망을 하셨다. 그래도 해지 환급이 76%나 됩니다. 7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10년 정도 납입을 하셔서 해지를 하셨다 그러면 100% 이상이 해지 환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치매보험은 절대 그 같은 보장성이 비교한다면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그런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축 기능이라든가 내지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저축을 해놓는다면 뭐 고객님들한테는 뭐 손해보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암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암이 2005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하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5년 이후에 암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꼭 한번 보세요. 예, 오늘 그 타이틀은 사실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하지만 저해지 환급형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암보다 무서운 우리가 뇌혈관, 심혈관 치료비 얘기했잖아요. 근데 암도 우리가 최소한 진료기간, 입원기간 빼고요. 진료기간은 180일이지만 우리가 보통 휴증, 치료기간 하면 1년 6개월 정도는 휴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한 달 생활비를 우리가 100만 원만 쳐도, 그죠? 근데 100만 원 갖고 요즘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3,200만 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3,200. 네. 근데 요거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현금으로 그대로 쓰신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비로 쓰실 수 있는 건데 진단비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국내에 지금 이게 이제 2년 전이에요. 2016년도 기준인데 좀 더 늘었어요. 암 환자가 지금 사실 속도가 무섭대요. 암 환자분들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제가 볼 땐 지금 식습관도 무시를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음주나 이런 것들이 먹방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영향도 사실 젊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운동 부정도 뭐 있겠죠. 예. 지금 1순위가 남성분들은 대장암이래요. 네. 이거는 당연히 어떤 흡연
편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주나 운동 부족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성분들의 대장암은 또 주로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냐면 다이어트 20대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위험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좀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이 우리가 여성분들만 많이 진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갑상선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지금 몇 분이, 사실 제 주위에 물론 뭐 많은 지인들이 있지만 그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있다는 게 저도 좀 놀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2위가 위암, 여성분들은 유방암, 자궁암, 그렇죠. 요거 갑상선암과 유방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사실 재발률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유방, 자궁, 지금 여성분들도 대장암을 또 무시를 못하죠. 이게 우리가 이 안에 이 생식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먹는 그 식도 기관들, 그게 가장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폐암과 간암은 사실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 줄 몰라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암보험은 90일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날짜를 잘 보셔서 그래도 최소 3개월 전에는 가입을 해놓고 가시면 지금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그 암보험도 100% 1년 안 돼도 받으실 수 있는 암보험을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가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드린 적은 있는데 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안내를 오늘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 일반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고액암까지. 그런데 생식기 암을 제외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 이제 증권을 잘 보시면 모든 암을 다 준다고 우리 TV에서도 막 선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보시면 증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식기 제외, 특정 소외감 제외. 이거는 뭐냐면 여성들은 유방, 자궁, 방광 이거 안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전립선 암이 제외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10% 정도 아마 드릴 거예요. 10% 내지는 20%. 20% 정도 드릴 거예요. 20%. 잘 안 써지죠? 20% 정도 이제 지급을 할 건데,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모든 암이에요. 모든 암. 모든 암. 생식기도 다 드리고, 대장, 방광, 자궁, 전립선 모든 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5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 모든 암에 갑상선암이 포함이 됐었을 거예요. 그게 유사암이죠. 유사암을, 갑상선을 모든 암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0% 내지는 20% 정도밖에 안 드리고 있죠. 그게 유사암이에요. 유사암. 우리 제일 익히 알고 있는 갑상선,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이, 암보험이 1대1이에요. 만약에 내가 암을 3,000을 가입한다. 그러면 유사암도 3,000.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소외감과, 소외감이 이제 우리 생식기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 소외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소외감과 일반암을 나누지 않는, 경계가 되지 않고 다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안에. 얘는 그냥 하나로 다 드려요. 만약에 1,000 가입하면 유사암도 1,000 드려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성분들 갑상선암을 우리가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암이기 때문에 암 진단비 내가 가입한 거 보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분명히 나 진단비 5,000 가입했는데 500만 원 밖에 안 나온대요. 그렇다 그러시면은 분명히 나는 치료도 해야 될 거고 치료 기간도 필요한데 어때요? 물론 갑상선암이요. 치료가 굉장히 잘 돼요. 잘
되고 오래 휴식 기간을 갖지 않더라도 물론 오래 가지시면 더 좋긴 하죠. 빨리 회복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회복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암이라는 어떤 그 보상 심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5천만 원 받을 거 50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위로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사암도 갑상선암도 똑같이 5천을 드리고 3천을 드리고 이런 진단비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보험료가 근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볼게요. 남성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위암, 대장암, 가장 재발도 많고 발생률도 제일 많은 치료비가요. 보통 2천만 원이 넘어요. 우리가 실손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에서 다 해주지 않고요. 5년 지나잖아요. 5년 지나면 나라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다 자기 부담금이에요. 이랬을 때 준비가 과연 되고 계실까요? 보통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고 저희 고객님들도 그렇고 이제 진단비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놔뒀다 치료를 또 이제 추가적으로 쓰시는데 재발이 될 수도 있고 전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목돈이 들어오면 다른 데 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진단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여유 있게 갖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 뭐 다들 형편들이 빤하니까 많이들 가입도 안 하시고 또 가입을 하시더라도 뭐 기간이 짧거나 갱신형 뭐 10년 갱신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왜 진단비를 많이 준비를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또 화폐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10년 후에 가치하고 20년 후에 가치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는 그래도 3천 정도는 준비하셔야죠 했는데 지금은 3천 가지고 사실 생활비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실손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손도 비싸서 유지 못하시고 계신 분도 계셔서 보통 해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지금부터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치료비에 대해서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결국에는 진단비밖에 없어요. 진단비로 무엇을 쓰시냐. 우리 보통 많이 하는 게 사이버 나이프하고 하이퍼 나이프, 마모통은 익히 알고 계시니까 그렇고 토모테라피라든가 P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 아래에 치료비가요. 이건 나라에서 해주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효과가 입증이 된 신약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권해주는 그런 치료예요. 왜?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 부위만 집중 치료를 하고 후유증이 적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본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또 선생님이 권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의료보험의 혜택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이에요. 이거는 의료보험에서 안 해줍니다. 우리가 암이 진단이 나오면 본인 부담금 5%만 부담을 하면 나라에서 치료를 어느 정도는 해줘요. 그런데 저희 그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치료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받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8회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손 가지고도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신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치료는 보험이 안 된다. 이거는 자비부담금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한번 볼게요. 대장암이라든가 이게 대장은요 여성분들 그 유방암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제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닌데 제 이제 그 주위의 분들을 보니까 약이 나랑 맞지 않으면 선생님이 이런 약들을 권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약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왜? 약 자체가 일단은 치료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너무 비싸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포기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약값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에 약값이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방암 같은 경우도 그죠? 400만 원 정도 들죠. 아이고. 네. 그래서 약값 같은 경우도 한 달에 400이면 우리가 한 달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10회 이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진단비는 내가 들고 있어요. 암 진단비는 특히 좀 들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겉면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주위에 피해 주지 않는 내가 갖고 있을 때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준비를 해서 내 가족이나 내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자라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화면이 지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거만 보실게요. 암진단비. 네, 제가 오늘 이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현재 2005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말고요.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2005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 가입하셨던 분들은 일반암을 가입을 하셨어요. 2천만 원 예를 들어서 가입하셨죠. 예, 가입하셨어요. 그런데 유사암, 네, 유사암을 똑같이 2천 준대요. 네,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처음이죠. 아마 보험 가입하셨던 일회 중에 이런 보험이 없으셨을 거예요. 예, 1대1로 줍니다. 암 2천 주면 유사암도 2천 지급해드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게 유병자 플랜이에요. 이거 표준체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예, 아프셔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뭐가 안 되냐면 백혈병이 안 되시고 간경화 있으신 분은 사실은 가입 안 되세요. 에이즈 안 됩니다. 네, 그 외에는 가입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아마 처음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이제 유방암 요거 전립선만 빼고요, 나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약에 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90일 지나면 무조건 100%예요.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 왜 많이 들어보죠? 2년 안에 50% 지급합니다. 1년 안에 50% 지급합니다. 얘는 무조건 100% 지급이에요. 100%. 네, 감액 기간 없습니다. 감액 기간 없어요. 네, 90일만 참으시면 돼요. 90일만 참으시면 2천만 원 그냥 지급해드립니다. 혹시라도 내가 뭔가 느낌이 몸에 안 좋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90일만 지나시면 100%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혹시라도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경우 조금 밀어놓으셨다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0일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악성이 아닌 이상은 참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유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악성 아니어도 받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사암도 똑같이 2천만 원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얘는 감액 기간이 있어요. 1년 안에 50%. 예, 요거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50대 기준의 남성분인데요. 지금 2천만 원에 37,000원이죠. 보실게요. 네, 요거는 똑같은 50대의 그 20년 갱신이에요. 20년 갱신인데 보험료가 이거는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당 10,000원이에요. 10,000원. 네, 괜찮죠. 그러니까 기존에 보험을 이미 가입을 해두셨거나 좀 있으신 분들은 20년 갱신으로 좀 이렇게 갱신 기간만 좀 보장받겠다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50대 전에 분들은 갱신보다는 비갱신으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예, 똑같습니다. 유사암 지금 3천 드려요.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50대이기 때문에 가입하실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는 해요. 3천만 원까지. 그래서 3천 가입하면 3천인데 왜 이거를 4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놨느냐. 얘는 최소 보험료가 4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4천만 원에 유사암 3천만 원에 2,100원밖에 안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면책기간 90일 지나서 감액기간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 또 여성분 한번 볼까요? 네, 여성분 한번 볼게요. 예, 예, 여성분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아요. 암 진단비, 예, 유사암, 그죠? 예, 유사암에 똑같이 얘는 5천 넣었어요. 왜 5천 넣었냐?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5천만 원이면 1,000만 원당 한 6천 원 정도밖에 6천 원 정도밖에 보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유사암도 3천. 네. 우리 갑상선 암이다. 그럼 3천 드려요. 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어머 다행히 연기래요. 1기가 아니래요. 초기래요. 갑상선이든 암 초기래요. 그러면 일반암에서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납입면제가 또 있습니다. 예, 뭐냐?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잖아요. 그럼 보험료 안 내셔도 돼요. 어떤 경우냐? 네, 지금 물론 암만
암만 지금 가입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특약을 가입하셨을 때는 보험료가 면제가 되겠죠. 네, 보험료 안 내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뇌졸중, 뇌경색이 진단이 나오면 이 보험료 암은 그대로 살아있겠죠. 예, 물론 암은 진단을 받으시면 지급이 되시겠지만 뇌졸중 같은 경우는 암이 그대로 살아서 나중에 이제 보상을 보험료는 안 내시는 대신에 보장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잠깐요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앞으로 갔죠? 예, 예. 지금 비갱신을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한 번만 더 갈게요. 네. 지금 이제 암보험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대 진단인데, 우리가, 사실 지금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은 할증은 있어요. 예. 제가 암보험을 따로따로 가입을 했던 이유는, 무조건 유병자라 그래서 한 증권에 묶지 마시고, 암은 따로 가입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체로. 암도 1대1로 가입할 수 있는 그 보험을 하시고, 지금 뇌혈관 같은 경우는 모든, 우리 이제 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 뇌혈관 진단비가. 그런데 지금 유병자분들도 뇌혈관 진단비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뇌졸중은 당연히 가입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뇌출혈 또한 우리가 이 코드가 이게 맞아야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 자체를 지금 코드를 좀 넓게 가져가셔서, 사실 뇌혈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익히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거의 안 하세요. 그냥 진단만 갖고 계시고 좀 추적 관찰을 보통 하고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심해지면 그때 시술을 하던 수술을 하시는데, 보통 뇌혈관 같은 경우는 그냥 진단만 받으시고 수술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허혈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심증 가장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진단이 협심증이에요. 그쵸? 예. 그리고 상세 불명의 협심증. 그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네. 어디서 원인이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장 질환에 문제가 있다. 예, 뭐, 심장이 빨리 안 뛰어서, 뭐, 부정맥이 온다든가, 예, 그런 경우, 예, 협심증으로 진단이 나오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진단비가 1,000만 원까지 유병자라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또 볼게요. 제가 이거 장애 요인은 뭐냐면 질병 휴유 장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지금 도표인데요. 보통 우리가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는 그게 많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후천적으로 오는 요인이 90%나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게 장애라는 게 우리가 어디가 불편해서 장애가 아니라 몸이 노화가 오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장애예요. 우리 이제 보험에서는 장애라고 합니다. 예, 뭐 휴유장애라고 하죠. 예, 휴유장애인데, 휴유장애라도 후천적으로 오는 사고, 그 다음에 질환이 있죠, 질환. 네, 질환은 뭐냐면 내 몸이 노화가 오는 것이 질환입니다. 후천적으로 오는 장애. 예, 뭐 눈이 좀 나빠진다든가, 귀가 좀 멀어진다든가, 예, 척추 질환이 노화가 온다든가. 예, 고장이 오죠. 특히 무릎 같은 경우는 사람이 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무릎 질환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죠.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우리가 상해로 올까요? 질병으로 올까요? 상해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몸이 노화가 오는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질병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예전에 80% 이상 후유장애라는 그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3%부터 보장을 해주는 건데, 3%면 어디부터가 3%냐? 예,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디스크가,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MRI 찍죠. 근데 MRI 찍기 전에 병원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갑자기 헙 아파서, 아니면 뭐 욕실에서 넘어져서, 아니면 갑자기 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우리가 상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병원 가시면 거의 질병으로 디스크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해 휴유장애를 가입하더라도 지급이 안 되겠죠. 그런데 질병 휴유장애를 가입을 해 놓으시면 디스크는 보통 그냥 10% 나옵니다. 간단하게. 근데 심한 디스크는 20%예요. 예, 물론 10%를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심해지면 10%를 더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디스크 받았죠. 받았는데 혹시라도
인공관절을 하게 됐어요. 네, 인공관절 하면 한쪽당 지금은 20% 지급을 하죠. 20%. 네. 그러면 내가 가입한 금액에 만약에 5,000을 가입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양쪽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얘도 플러스예요. 얘 또 받았죠? 받았죠? 그런데 나이 먹어가지고 암이 왔어요. 덜컥.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암은요. 절제하고 절제하지 안 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부터 봅니다. 네. 똑같아요. 5,000만 원 가입하면 1,0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지급 받고요. 얘 또 받았어요. 그죠? 디스크 받고 관절했고 그러고 나서 또 이거 받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치매가 왔어요. 예. 근데 경증 치매 우리가 몸으로 오는 치매가 있고요. 인지로 오는 정신적으로 오는 치매가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로 옵니다. 그게 몸으로 오는 게 파킨스고요. 정신으로 오는 게 알츠하이머인데 알츠하이머나 파킨스에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게 CDR 척도 2점에 들어가요. 그래서 2점부터 또 치매보험도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경증 치매, 중증 치매 이거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질병휴유장애 그 3%부터 100%까지 보장이 되는 걸 가입을 하셨다면 여기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내가 치매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여기서도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보장을 끝까지 챙겨가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치아도요. 5개 이상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입 금액이 5%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죠. 25, 5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아주 받기 쉬운 휴유 장애부터 받기 어렵죠. 사실 우리 뭐 투석 같은 경우는 거의 75%나 됩니다. 그래서 거의 보험회사에서는 거의 중증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가입 금액에 거의 그 금액을 드린다 한 3,500만 원 드린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75%니까.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휴유장애 생긴 거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질병 휴유장애는 사실 나이가 있으신 분이 더 보장을 빨리 받으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가입을 해 놓으신다면 얘는 면책 기간이 사실은 없어요. 면책 기간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 기간이 지나야 보장을 해주겠다 하는데 얘는 면책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동시에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라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오늘 유병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질병 휴유장애는 사실은 유병자분들은 조금 가리는 진단비기는 해요. 그래서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지는 해볼 수 있어요. 고지해서 넘어가면 가입해 놓으시면 어떤 노후 실손보다는 저는 얘를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실손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내가 손에 난 거를 보장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내 몸에 그죠? 남아있는 휴유장애 그거에 대해서 실손으로 받는 거예요. 아, 나 치아 5%다 그럼 5% 받는 거고 그죠? 50%면 50% 받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질병 휴유장애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이슈를 말씀드린 거는 암은 유병자라도 표준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납입면제가 되는데 유병자로 납입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받을 때도 면제가 된다. 예. 그리고 면책 기간이 있지만 감액 기간은 없다. 제가 이제 그거 안내를 드리고요.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희 전문가와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다 보면 이런저런 병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진다면 억울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유병자 보험은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가입이 가능한 데다가 할증까지 없다고 하니까요. 병력 있으신 분들 특히나 좀 주목을 해보시고 궁금증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전화 문자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상담 시간에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네, 저희 보험플랜 12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2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365일 열려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문자와 전화번호를 통해서 실시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4년 전에 예. 대장 전망대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가 예. 현재는 이제 완치 상태지만 작년부터 혈압약도 복용하고 있어서 건강 염려가 많은 상태고요. 예. 네,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뿐인 아들 보험을 예. 잘 아는 설계사 추천을 받아서 여러 개 가입하고 현재 유지도 하고 있는데 방송을 이제 보다 보니까 아들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들이 정말 제가 잘 가입한 건지 예. 전문가님한테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좀 의심이 되셔서 확인차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연락 맞습니다. 너무 잘 주셨고요.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이제 25살입니다. 20대 중반이시네요. 아드님 위해서 정말 증권을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버님이 네. 가지고 계신 병력 말고 뭐 또 우려되는 점 따로 있으실까요? 특별히 암은 저희 가족력은 없는데요. 예. 저희 아버님 때부터 혈압약을 드시다 보니까 형님도 현재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고요. 예. 하지만 다른 가족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 아는 지인분께 모두 다 직접 준비를 해주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강진욱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 중반이신 아드님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동부화재의 브라브라이프 보험 그리고 한화생명에서 명품 암보험을 20년 나 8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우체국 암보험을 10년 갱신 상품으로 그리고 한화생명의 사랑앤 유니버셜 CI 통합 종신보험과 한화손해보험 실속 더한 든든 보장보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27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아버님이 아들을 위해서 좀 증권을 여러 개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대장 전망내암 병력이 아버님께서 있으시고 혈압약도 좀 복용하고 있는 그런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고 하는데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강진욱 전문가님께서 확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버님은 일단 가입하시면 오래 유지도 잘하시고 걱정이 참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자식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선은 5개를 가입하셔서 27만 원 정도인데 보험료 부담은 괜찮으신 건가요? 네, 보험료 부담은 괜찮고요. 이제 보험료 부담보다 이제 제대로 이제 보장을 받게 보험 가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이제 방송에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간단하게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동부화재 브라브라이프 보험은 2009년도에 가입하시고 여기에 실손보험이 있어요. 그렇죠? 질병 입원비가 1억에 통원비가 30만 원이고 이제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상해 의료비가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여기 가족생활, 일상생활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건 꼭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암이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80세 보장으로 돼 있어서 조금 보강이 필요하시고요. 네, 두 번째 한화생명의 명품 암보험은 이제 2012년도에 가입하셔서 35,550원을 들으셨는데 여기에 암 사망이 1,200이 들어있고요.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인데 우리 아까 이광희 전문가가 얘기했던 그 소외감이라고 하는 거, 즉 갑상선이라든지 전립선이라든지 유방, 자궁, 방광암 요런 부분이 별도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암을 3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소외감은 1,200만 원으로 빠져 있으면서 갑상선암은 2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얘는 80세 보장이에요. 그런데 요즘 저해지 보험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서 저도 요거는 조금 보험료가 비싸서 요거는 교체를 좀 제가 과감하게 고민을 해봤고요. 세 번째 우체국 암보험 10년 갱신형에 지금
암 진단비가 1,5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암, 즉 두 번째 암이 걸리면 한 번 주는 1,50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보면 굉장히 1,500만 원에 월 보험료가 6,45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싸서 가입을 하셨는데 문제는 10년 갱신형이에요. 방송에서 누누이 이제 모든 전문가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 싸요. 10년 갱신 6,000원에 1,500만 원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10년마다 아이가 이제 나이 먹을 때마다 그 보험료가 계속 오를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종신보장인데 자 그럼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 계속 늘어난 보험을 내가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요것도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또 하나 네 번째 하나생명의 사랑앤드 유니버설 CI 통합보험인데요. 요거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CI 통합보험은 기존에 그 종신보험의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암 확률이 우리가 아까 많다고 해도 남자 암 확률이 40%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이 암이 걸리면 6명은 암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보험회사에서 일종의 어떤 운영을 할 수 있고 여백이 있는 건데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사망하기 위해서 사망보험을 받기 때문에 종신보험 자체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 아들이 지금 25살이 사망할 수 있는 평균 수명이 지금 85세라고 하면 앞으로 60년 후에 사망할 것을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미리 땡겨봤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싼 보험이 CI 통합보험, CI 종신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단점이 있다면 이거는 80세 보장이에요. 즉 사망만 100세 보장이 되시고요. 나머지 여기에 들어있는 우선 CI 보장이라든지 뇌출혈, 뭐 이런 급성심근경색 이런 것들은 다 80세에 끝나고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생명보험의 단점이 있다면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인데 아까 이광희 전문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에서 가장 범위가 그러니까 좁은 범위의 그 보장이 뇌출혈 진단비인데 뇌출혈 진단비가 지금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이 2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암이라고 해서 아까 우체국에도 두 번째 암이 있고 여기에도 두 번째 암인데 두 번째 걸린 암에 한 번만 주는 건데 이것도 그렇고 1에서 5종 수술비, 암 통원비, 암 입원비, 질병 입원비가 다 3년 갱신형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마다 보험료는 오르고 나는 이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보험에서 주계약만 이 주계약은 지금 가입하신 게 2012년도에 가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정이율이라서 이자 불이 되는 게 지금 3.7%예요. 그러면 지금 적금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저는 요 특약은 다 삭제를 하시고 주계약만 가져가신다면 아들이 나중에 40대 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도 혹시 아빠의 부재 때문에 어떤 사망에 대한 니즈가 필요할 때 그것도 커버할 수 있고요. 3.7% 적금을 가입해서 만약에 아무 일이 없으면 내 노후자금으로 쓰셔도 되기 때문에 요 특약은 전부 제가 삭제를 하지만 주계약만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작년에 가입하신 하나손해보험의 실속 또한 든든보장 요건 저해지보험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 암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암보험을 안 넣었고요. 하나의 보험사에 하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이 1,000만 원 들어가는 대신에 뇌졸중이 지금 거의 3,000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일종의 또 하나 여기가 상해 후유장애나 상해 사망은 3억을 넣었는데 저는 요거는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1억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서 요 부분도 과감하게 지금 삭제를 한다면 제가 최근에 어린이 보험이 지금 요거는 실속도하는 어린이 보험이 아니거든요. 어린이 보험이 30세 연장이 돼갖고 여기에는 뇌혈관 질환이 지금 2천만 원. 아빠가 지금 집안에 지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암도 넣고 또 하나는 아까 전문가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암이 지금 10% 20%가 아니라요. 내가 2천만 원을 가입하면 1.5배 3천만 원의 유사암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험사가 지금 있어서 보험사를 전 두 개로 조금 나눠봤어요.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이 한 보험사마다 한도가 있어요. 2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를 하다 보면 자 우리가 양쪽에 다 좋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졌어요. 정리를 하면 자 암 진단비는 모든 암이 들어가는 진단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진단암, 즉 아까 두 번째 암이 아니라 내가 앞에 진단은 안 주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때마다 1년마다 암 진단비를 주는 재진단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을 더 커버할 수 있는데 요거를 한 보험사에다 증권에다 담으려고 하면 한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두 개의 증권사로 쪼개서 계산을 했더니 약 한 10만 원, 한 13만 원 정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까 없앤 보험 대신에 요거를 추가를 했더니 26만 원 정도 나와서 보험료 10,000원 정도밖에 줄여지진 않았어요. 다만 아까 아버님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다 커버해서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이 좀 우리가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버님 증권이 너무 많아서 요거 끝나고 제가 꼭 다시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저기 뭐 아주 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보험료 그 줄어드는 폭보다는 이제 여러모로 이제 그 커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시청자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예,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동부화재보험과 하나생명 CI 보험 유지하면서 좀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정리 의견 드렸어요. 아드님이 네. 어린이 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보장이 훨씬 유리하니까 이 부분 생각해 보시고 또 따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주신 궁금증들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살펴보죠. 49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건강검진 후에 유방에 이상 소견이 나와서 추적 관찰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암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광희 전문가님 이런 상황 어떨까요? 네, 우리가 여태 알고 있었던 내용은 보통 그 부위에 부담보라 그래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보험에다 할증이 붙어서 좀 더한 보험료로 이제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아니면 거절체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상 소견이라고는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위험군으로 보는 그쵸, 거죠. 왜 예. 앞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방송 드렸던 아까 설명드렸던 그 암보험은 이 부담보라든가 할증이라든가 이게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이상 소견이 있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가 혹시라도 유방에 이제 뭐 경색성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유사암으로 일반암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지만 안 받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계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부담보나 할증 아니면 거절이지만 오늘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린 유병자 보험 강의를 못 보셨다면 확인을 해보시고 자세한 궁금증은 따로 전화를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릴게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